예,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경위 공채 프린트를 좀 같이 봐주시고, 이거를 지금부터 같이 볼 건데, 제가 강의 때 이렇게 했던 거 한번 물어보면 답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 가서도 이런 걸 잘 떠올리면서 하셔야 돼요. 분명히 다 배운 거예요. 오케이? 자, 일단 1번부터 좀 봅시다. 1번. 자, 경찰 개념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올라봐라. 여기는 간부라서 간은 어렵게 놨어요. 이거는 알 필요 없어. 프랑스 경찰 개념에 영향을 받아 독일에서는 일단 여기까지는 맞죠. 프랑스 영향받아 독일 이렇게 옆에 브루츠부르크 주교력 이런 거는 간부라서 나온 거니까 무시하십시오. 간부 거는요. 나 독일에서 그러니까 맞는 지문인데 무시하시고요. 나 독일에서는 경찰과 시대에 경찰과 시대 하면 뭐가 떠올라요? 외사군제가 제외되었다. 외사군제가 제외되었다. 맞죠? 독립되었다. 제외되었다. 맞는 말이고요. 다 법치국가 경찰이 처음으로 등장한 거는 프로이센 1794년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이었다. 우리가 이제 잘 보세요. 경찰국가가 몇 세기예요? 17세기. 18세기에 뭐가 등장해요? 계몽사상 등이 등장하죠. 계몽사상, 자유주의 사상, 법치주의 사상이 등장하죠. 그리고 19세기에 법치주의가 등장했죠. 그래서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까지. 그러면 요 사이에 운동만 하면 돼. 법도 만들어져야 돼. 법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예요? 란죄 행정, 크자 행정. 이러한 법들로 인해서 법치주의가 등장한 거죠. 자, 그러면 처음에는 법치주의 끌고 온 법이 뭐야? 란트법. 맞죠? 그렇죠. 긴장만 안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정말로. 크로이츠 하면 뭐가 떠올라요? 경찰권? 축소. 그러니까 소급 개념 확인한 거 맞나요? 맞죠? 자, 경찰행정법 하면 뭐가 떠올라요? 1931년. 뭐가 떠올라요?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따라서 질서지. 자, 셋째 줄에 보이나요?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따라서 보이시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다 맞는 지문이에요, 일단. 그래서 정답 1번이었고요. 3번. 경찰 임무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정답 1번이에요. 자, 우리 공공의 안녕과 공공질서를 배웠습니다. 공공의 안녕은 성문법이에요? 불문법이에요? 성문법. 공공질서는 불문법이죠. 얘는 법전에 있어? 법전에 없어? 법전에 있죠. 얘는 없죠. 누가 남용 소지가 커요? 질서가 크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요구돼? 엄격한 합헌성이 요구된다. 우리 필요에도 있는 지문 그대로지.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3번 1번. 공공의 안녕은 개인의 생명, 신체, 건강, 재산과 같은 개인적 법익과 국가적 공동체의 존속 및 기능과 같은 국가적 법익이 침해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건 맞아요. 뭐 이거는. 근데 공공질서보다 엄격한 합헌성을 요구받는다. 이미 공공의 안녕은 법전에 나와 있기 때문에 공공질서가 남용 우려가 크지 안녕은 별로 남용 우려가 크지 않아. 법전에 있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두 개를 놓고 본다면 당연히 공공질서가 합헌성을 요구받습니다. 자, 요거 한번 눈으로 보고 갑시다. 눈으로 47페이지 필로 40 빨리 필로 47페이지 눈으로 빨리 보는 거니까. 거기 공공의 안녕 제목 옆에 뭐라고 써있어요? 성문법 써있죠? 다음 장 공공질서 옆에는 불문법 써있죠? 그리고 거기 추세에서 2번 뭐라고 써있어? 엄격한 합헌성을 요구받는다. 지금 이 지문을 바꿔서 낸 겁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하면서 갑시다. 이제 별로 어렵지 않죠? 이렇게 보니까 좋아요. 자, 4번 우리 인권위원회는 여러분이 연습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거는 간부라서 박스로 나와서 어려운 거지. 지문은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지문은 하나하나 봅시다. 자, 우리 인권위원회는 일단 어디 소속이에요? 어디와 어디 설치한다? 두 글자. 경찰청, 시도청에 설치하죠.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국가위의 의결기구다. 일단 국가위도 아니고 우리 연습 많이 한 거 내가 뭐라고 해서 이거 자문기구. 그렇죠. 우리 얼마 전에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자문기구 아닙니까? 일단 가는 가 X겠죠. 국가위 소속도 아니고요. 심지어 경찰청 소속, 그다음에 시도청 소속입니다. 얘네는. 그리고 자문기구고요. 우리 위원들은 뭐랑 뭐로 구별돼요? 당연직과 위촉위원. 맞죠? 우리 당연직위원회 명칭 중요하다고 했어. 경찰청은 뭐래요? 감사관. 그렇죠. 지금 시도청은 청문감사 인권담당관. 여기 둘 다 청문감사 인권 담당관이다. 틀렸죠? 천천히 풀면 된다고. 이거 연습 많이 했다. 위원은 몇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다? 2차례만. 근데 거기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한 차례만. 그러니까 X죠. 그 다음에
자, 전기 임시로 구분하고요. 특별한 것 빼고는 다 뭐라고 했어? 제과 출가. 얘는 특별한 게 아니잖아. 제과 출가죠. 자, 우리 임시회가 있었어요. 우리 삼행청하고 3분의 1 청위가 있었다. 그 인권위는 뭐예요? 3분의 1 청위. 그래서 여기는 3 이렇게 나왔죠. 청장, 3인, 위원장 틀렸죠. 3분의 1, 그다음 청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바 X. 4분의 1번이죠. 요 정도 나오면 여러분이 당황만 안 하면 풀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물론 박스라서 당황하기는 딱 좋은 거 맞는데 지문을 하나하나 보면 차분하게 연습한 대로만 하시면 충분히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 시험에 이게 활용이 된다면 바까지는 아니지만 마까지는 나올 수 있겠지. 그리고 박스로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도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꼭 해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좀 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5번에 3번이고요. 자, 거기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힘이 없는 개인은 생명과 재산에 대한 안전이 결여되어 있으며 자연법이 존재하지 않아. 우리 뭔가 이상한 게 좀 걸리죠. 우리 로크하고 홉스 배울 때 홉스하고 로크 잘 떠올려보세요. 자연법 있어 없어요? 있죠. 자연권도 있죠. 근데 공통된 기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법이 없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자연법은 있죠, 당연히. 그래서 5번에 X. 자, 루소 하면은 이 단어가 떠올라야 돼요. 무슨 의지? 일반 의지. 그렇죠. 일반 의지라는 표현을 통해 정의를 실현한다. 맞죠? 자, 궁극적인 목적 볼까요? 우리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를 했죠. 그리고 여기 아니구나 이제 잠시만요. 사회계약서에 의하면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했고 법 집행 자체는 경찰관 발동. 그렇죠. 이거는 이제 활동이네. 사회계약서에 의해서 경찰 활동의 기준 뭐가 있어요? 생, 신, 협, 공, 맹이 있죠. 생명과 재산 보호가 궁극적인 활동의 목적이 되는 거고 법 집행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이 부분이네. 그러니까 다는 맞죠. 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의 뜻을 알고 있는지 묻는 거예요.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가 뭘 유지하라는 거예요? 객관성을 유지해라. 그래서 사회 일부가 아니라 전체 이익을 담당하기 때문에 객관성 유지해라. 우리 요거 기출할 때에서 필기노트에 지금 적혀 있어야 돼. 그죠? 필기노트에 적자고 했던 게 요거였어요. 안 적혀 있는 분들은 적어주시고 꼭. 그 다음에 자, 거기서 두 번째 절에 지금 공정한 접근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결국에는 공공의 신뢰를 좀 알고 있는지 묻는 거야. 공공의 신뢰가 뭐예요? 4가지가 있었어. 강, 법, 사, 자에서 최소 강제력, 엄격한 법 집행, 사적 이익 추구 금지, 자력 구제 금지. 최소 강제력이 뭐야? 물리력을 최소로 써라. 엄격한 법 집행. 강도가 칼을 든 강도가 무서워서 도망가겠다면 법 집행이 실패한 것이다. 공공의 신뢰죠. 공정한 접근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렇죠. 혜태나 무시 편들게 하지 마라. 친구 편들지 마라. 가난한 거 무시하지 마라. 근데 거기 말을 보니까 경찰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거나 물리력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을 여기 신뢰라고 나와있는데 심지어 그러면 공공의 신뢰로 가야죠. 헷갈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앞에 신뢰라고 써줬잖아. 심지어. 그럼 공공의 신뢰로 가야죠. 그래서 X. 바는 대외적, 대내적 다 지켜야 되는 거고요. 협력은. 맞죠? 그래서 2개. 그래서 사회계약서에 따른 그 경찰활동의 기준을 지금 제시한 거였고 6번은 비교경찰인데 이거는 뭐 그래 넘어가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 미국 경찰에서 뭐 이건 괜찮은데 미국 경찰에서 도시경찰이라는 게 있고 주경찰이 있고 그 다음에 연방경찰이 있었습니다. 혹시 강의 들으신 분 있어요? 혹시? 좋아요. 도시경찰 최초는 보스턴 최초. 우리 여기에 보스턴, 뉴욕,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있는데 그 다 필요 그냥 보스턴 최초. 주경찰 최초는 텍사스. 그럼 이것만 그냥 갖고 가자 했던 거예요. 텍사스, 매사추세츠 이거 다 필요 없고. 근데 그게 6번에 지금 4번에 나온 거예요. 6번에 4번. 미국에서 지나친 분권화와 정치적 영향으로 효과적인 범죄 대처가 불가능해지자 최초의 주경찰로 펜실베니아가 냈다. 텍사스지. 텍사스 다음에 매사추세츠 주고 그 다음에 펜실베니아. 그래서 텍사스 최초. 그래서 우리가 그 강의 그 1시간 반짜리에서 지금 출제가 된 겁니다. 이렇게. 오케이? 근데 이거는 뭐 점수가 낮은 분들은 버려도 괜찮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이거는 네, 이렇게. 그다음에 7번. 그래서 6번에는 4번이었고요. 7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우리 근데 너무 쉬운 게 있다. 자, 보세요. 의원경찰과 법정경찰은 형식에도 속하지 않고 실질에도 속하지 않죠. 3번. 법정은 모두 해당한다. 이거 할 수 있겠죠? X. 요 정도는 여러분 할 수 있다고 믿어요. 8번은요, 삭제하세요. 이거 우리 시험에 절대 안 나와요. 이거는. 8번은 1번인데요. 삭제하시고. 이런 건 절대 안 나와. 이제 9번이 어제 저희가 좀 했던 거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 푸는 요령은요, 이거 하나하나 매칭해보면 돼. 그러니까 이거 단어를 도출해내려고 하지 말고 매칭해보면 된다고. 자, 한번 해볼까요? 경찰 업무는 즉시 해결하지 않으면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빨리 해결해야 된다. 따라서 돌발적인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빨리 가야 된다. 초동 대처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된다. 빨리 가야 된다. 밑에 위험하기 때문이다. 위험성. 밑에 조직적이기 때문이다. 밑에 보수적이기 때문이다. 밑에 기동성. 누가 더 빨리 가야 된다는 기동성 아닙니까? 그래서 2번. 그러니까 이런 거 풀 때는 시험장에서도요. 이걸로 무슨 단어인지 생각하지 마시고 주관식으로 하지 마시고 매칭하면 돼. 그러면은 지워버리면은 금방 풀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주는 문제다. 10번. 자, 10번. 자, 우리 앞에 한번 보시고 봅시다. 자,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이론. 작은 오해는 부패다. 부패는 아니다. 부패는 아니다. 10번. 1. 시험원은 부패와 관련된 미끄러운 경사 이론을 제시했고요. 작은 오해가 부패에 해당하는 작은 오해가 맞아요? 땡. 해당하지 않는.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그죠? 자, 그럼 10번까지 딱 끊어보고 여기서 여러분이 현장이라면 6번 별표, 8번 별표 맞죠? 그 다음에 앞에 우리 아까 볼까? 멘탈 관리를 해야 되니까 현장에서 한번 체크해 보면서 가자고요. 1번 별표일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가 때문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별표는 크게 없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한 3개 정도 별표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빨리 안 풀고 빨리빨리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장에서도. 너 긴장하지 마시고. 자, 11번. 이제 볼 필요도 없어. 자, 앞에. 자, 우리 행동강령, 부정청탁법, 이해출동방지법 어떤 단어 보면 X 치고 시작해라? 구두. 갑니다. 11번에 4번. 어떤 단어 보여요? 구두. X 치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오케이? 쉽죠? 예,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12번에 4번. 서면 또는 구두를 신고해라. 구두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무조건 X 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쉽고요. 그 다음에 12번. 이것도 간부라서 조선시대가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 이렇게 안 나와.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삭제하시고요. 13번. 근데 제일 우려되는 게 13번 같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 시험에 나오지. 제가 그래서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는 그래서 조금만 해주시면 좋긴 한데, 치안국 시대가 언제예요? 18에서 74. 요 사이에 일을 고르라는 얘기인데요. 제가 지금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경직법 몇 년이에요? 53. 좋아요. 경찰 공무원법은 69. 그 다음에 해외 윤리 쭉쭉. 좋아요. 윤리연장은 66. 갑니다. 2번. 경직법 53. 3번. 윤리연장 66. 4번. 경찰 공무원법 69. 맞나요? 1번 철도 본 적 없지? 2, 3, 4 맞지? 1번이 정답이야. 그러니까 요 정도는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 철도까지 알 필요 없어요. 근데 나머지를 너무 명확히 알고 있잖아요. 너무 쉽게. 그래서 1번이 당연히 정답이겠죠. 근데 치안국 시대 요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려되는 건 13번에 딱 1번을 여러분이 딱 본단 말이에요. 이제 먼저 시험장 가면. 그럼 이렇게 되지. 치안국 시대? 치안국 시대 모르는데? 1. 교통 휴전 이후에 전후 복구와 교통, 나 휴전 이후 본 적 없는데? 철도 경찰, 이거 못 풀어. 이렇게 된다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요 정도는 여러분이 제가 볼 때 굳이 국사 공부를 안 했어도 경직법 53, 해외 율쭉 요 정도는 우리가 계속 외쳤던 거예요. 요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그럼 이제 밑에 2, 3, 4 가서 소거하는 것도 해내야 돼.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13번까지의 상황이 앞에 별표 지금 3개 쳤죠? 13번 왔어. 근데 막 두근거려. 그럼 앞에 박스 하나 헷갈리는 게 있겠지? 5개 다 모른다? 13번 13개 중에 벌써 5개 치안국도 몰라! 이렇게 된다고. 그게 멘탈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현장에서 멘탈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를 잘 연구하셔야 돼. 아시겠죠? 생각보다 별로 어려운 게 없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13번 같은 거는 속어만 잘하면 진짜 풀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순간 별표 쳤다가 제가 다시 돌아오면 보인다라고 한 게 이런 거, 그 중에 하나, 이런 게. 분명히. 자, 14번. 자, 14번도 보세요. 자, 우리 배운 거 그대로. 자, 우리 경찰 긴급권. 경찰 책임의 원칙은 경찰권을 책임자한테 발동하는데 3자한테도 발동할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3자한테 발동할 때는
이게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실정 법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자, 14번. 거기 나부터 볼까요? 비책임자가 3자죠? 비책임자한테 경찰관 발동할 때 긴급 상태에서는 되는데 법 근거 없어도 된다. 그러면 현장에서 X 딱 치면 되시겠죠. 그래서 나 딱 치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14번에 이제 가 한번 볼까요? 가? 아니, 다 볼까요? 틀린 거 먼저 다. 자, 우리 보세요. 점유자도 상태 책임이 돼, 안 돼? 되죠. 점유자도 상태 책임이 일단 기본적으로 되죠. 다. 소유권자 등 정당한 권리자의 의사에 반해서 위법하게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상태 책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얘가 자동차를 훔쳐간 거야, 얘가. 근데 얘가 사고를 내도 나는 책임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대로라면. 점유하고 있죠. 사실상 지배자는 위법이든 뭐든 일단 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일단은 점유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꼬아낸 거지 충분히 여러분이 유추해낼 수 있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얘가 불법으로 점유해도 물건이 위험을 야기하면 당연히 책임져야죠, 걔가. 그러면은 얘는 아무 책임 없으면 그냥 훔쳐다가 다 사고 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는 점유자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로 유추하시면 되고요. 가는 했던 거네. 자, 책임자는 고의 과실 위법성의 능력을 묻지 않는다. 가죠. 경찰 책임은 행위자에 대해서 고의 과실 등을 불문하고 인정된다. 맞고요. 라. 행위 책임은 자기뿐만 아니라 부자기에서도 성립될 수 있다. 맞나요? 그렇죠. 안 해도 사고 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마. 다수 경찰 책임자가 존재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일부나 전체한테 발동할 수 있다. 요거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14번에 정답은 2번. 15번. 자, 그거 지문으로 보면 또 헷갈려. 우리 앞에 한번 보실래요? 자, 수사 한번 볼까, 수사? 우리 경찰 배운 대로만, 경찰청장은 원칙대로 수사경찰을 지휘할 수가 없죠. 근데 긴급하면 누굴 통해서? 국수본부장을 통해서 지휘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남용될 우려가 있으니까 얘한테 보고해야 돼. 누구야? 국가경찰위원회한테 갑니다. 15번 갑시다. 15번 2번.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해서 구체적 지휘 감독을 개시하면 국회에다가 왜 보고합니까? 국가경찰위원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자리 정말 연습 많이 했잖아요. 이거 행안부 장관 나온다면 조심하자고. 국가경찰위원회. 그 다음에 그래서 정답은요 2번이었고 16번. 자, 16번 우리 한 번만 다시 볼까요? 자, 국가위가 의결을 했죠. 이렇게. 자, 행안부 장관이 제의를 요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행안부 장관이 제의를 요구해야 돼, 요구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다가 입에 있겠지. 그래서 자, 거기 16번에 3번. 행안부 장관은 심의 의결이 적정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면 제의를 요구해야 되며가 틀렸지. 할 수 있다. 우리 필기노트 한번 다시 볼까요? 국가위 한 번만 보세요. 국가위. 16번에 맨 위에 제의 요구. 자, 1. 찾으셨나요? 자, 제일 요구 할 수 있다. 그것도 밑줄 그으세요. 의무가 아니라고요. 제의 요구할 게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16페이지 보고 있어. 국가위에서 맨 위에 제의 요구. 16페이지. 찾으셨나요? 맨 위에. 의무가 아니라고. 한다면 며칠 내로 해라? 10일 내로. 오케이? 이런 것도 놓치지 마십시오. 나왔으니까. 자, 됐고요. 그 다음에 17번. 이거 너무 쉽다. 우리 전보 좀 알려주세요. 전보 제한, 몇 년간 전보 제한돼요? 1년. 17번. 3번. 여기 몇 년 써 있어요, 지금? 2년. 1년이잖아요. 여러분 아는 대로 그냥 확신 갖고 푸십시오. 2년이 아니잖아. 1년이잖아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18번. 18번. 요 18번은 약간 어렵게 나왔거든요. 18번에 1번. 보호 조치를 필요로 하는 피고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사회 평균을 기준으로가 일단 틀렸어. 일단 그게 틀렸습니다. 보호 조치는 누가 데려가는 거예요? 경찰이 데려가는 거죠. 그러면 누가 판단해야 맞을까? 경찰이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왔으니까 경찰을 기준으로, 경찰 평균 기준, 경찰관의 평균 기준으로, 사회 평균이 아니라, 사회 평균은 너무 범위가 애매하잖아요. 경찰관이 봤을 때 경찰관의 평균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제가 볼 때 요 정도 별표일 것 같아요. 요 정도. 한 4개 정도 지금 별표가 나왔겠죠? 요 정도.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19번 정도 보시면 19번에 자, 이거 기억나야 돼. 자, 우리가 잘 보세요. 목전이라는 걸 배웠어요. 범죄 예방과 제지. 목전의 원래 뜻은 뭐예요? 범행 직전을 말하죠. 우리 목전에 경고 됩니까? 되죠. 제지도 됩니까? 되죠. 근데 판사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어요? 범행 중에도 된다. 자, 갑니다. 19번에 4번. 경직법상 경고나 제지는 문헌과 같이 범죄 예방을 위해서 범죄 행위에 관한 실행의 착수 전에 행해질 수 있으며 이후에 범죄 행위가 계속되는 중에는 할 수 없다. X죠. 범행 중에도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18번에 가려져서 못 풀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18번 같은 거는 여러분이 별표가 맞고 19번 같은 게 18번에서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고. 너무 쉬운 거잖아요, 이거. 그죠? 요거는 지금 우리 60일에서도 여러분 한 번도 안 틀렸던 거예요. 19번 같은 거는. 이게 18번에 영향을 받으면은 뭐 어렵다고 막연히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멘탈 잘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 과감하게 빨리빨리 손절 쳐야 돼. 18번 같은 거. 오케이. 20번. 자, 20번. 어제 말한 게 요건데요. 요거는 여러분이 넓게 공부를 좀 하시게 해야 돼. 경직법의 조문이 좀 뭐가 있는지 이렇게 한번 보시고 112 기본법 뭐가 있는지 좀 보시고 아시겠죠? 20번에 지금 문제가 뭘 물어보고 있어요? 경직법. 그죠? 4번은 무슨 법이에요? 112 기본법.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뭐 이렇게 틀렸다기보다 얘는 지금 경직법에 대한 걸 묻고 있잖아. 그래서 112 기본법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가 우리 시험의 전형적인 문제라고 했잖아요. 이거. 우리가 제가 말했던 게 전형적인 거. 동기이론에서 내용하고 과정 구별하는 거. 그죠? 그다음에 그 범죄론에서 사회 구조랑 과정 구별하는 거. 그리고 우리 계속 제가 6개월 동안 했던 얘기 아닙니까? 행동 강령 물어봐놓고 갑자기 뭐 경궁법 줘놓고 이런 형태가 전형적인 우리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지금 또 출제가 됐다. 그래서 한 번만 넓게 좀 읽어만 보세요. 그러면 그거는 잔상으로 충분히 풀 수 있고요. 21번. 제가 이제 우려되는 게 21번 같은 건데요. 21번은 알맹이를 까면 사실 너무 쉬워. 근데 제가 볼 때는 현장에서는 여러분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알맹이 근데 까면은 되게 속살이 뽀예요. 별로 없어, 어려울 게. 자, 이거 보지 마시고 앞에 보세요. 우리 경직법상 위험 발생 방지 조치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경고, 위해, 방지, 그 다음에 억류 및 피난 조치. 이게 위해 발생 방지 조치였습니다. 경고는 누구한테요? 관리자나 관계인이나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위험 방지 누구한테요? 관계자나 관리자나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억류 및 피난 누구한테요?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 위해 방지는 경찰 나만 해요? 시킬 수도 있어요? 시킬 수도 있죠. 경찰이 직접 해도 되고 명령해도 된다. 이거 말고는 우리 더 이상 배운 게 없습니다. 이게 다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21번 보시면 거기 문제는 다 페이크예요. 그냥 문제 페이크야. 이런 건 긴 건. 결국에는 밑에 보세요. 가나다라 말을 한번 쫙 빠르게 훑어봐봐. 가나다라 말. 거기서 핵심 단어들 한번 봐봐. 억류라든지 그런 게 좀 보이죠. 그 다음에 피난이라든지 그런 게 좀 보이죠. 경고라든지 보이지. 그래요. 그러니까 요런 걸 보면 요런 게 좀 떠올라야 된다고. 이렇게. 아, 이걸 묻는 거구나. 이렇게. 여기까지 유추할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21번. 자, 중간에 문제 보니까 경직법 5조 1항이다 라고 하는데 아마 5조가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 근데 뭔지 모르겠으면 어차피 경직법 조항이라고 줬으니까 이거구나는 떠올려야 된다고. 그러면 밑에 해당 건물에 있는 이 누구야? 모인 사람이죠? 해당 건물에 있는 모인 사람 아닙니까? 지금 모인 사람한테 경고한다. 경고는 모인 사람한테 할 수 있네요. 오케이. 흉기 난동을 부리는 갑을 억류한다. 흉기 난동을 부리는 사람은 가해자잖아. 억류는 누구를 하는 거야? 피해자.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 그래서 나는 X. 억류는 피해자를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피해자. 4층에 있는 사람들, 모인 사람이네요. 그 장소에 있는 사람을 안전하게 피난시킨다. 근데 위에 문제 보니까 4층에서 흉기를 들고 있대. 그러면은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네요. 그러니까 억류 및 피난도 가능하죠. 충분히.
쇼핑몰 관리자한테 4층으로 진입하도록 유도하게 하는 것. 그러면 관리자한테 명령 내릴 수 있나요? 있죠. 관리자한테 명령 내릴 수 있지. 위해 방지를 명령 내릴 수 있죠. 그게 위해 방지였고요. 손님의 쇼핑몰 손님한테 사람들이 4층으로 진입하도록 유도하게 하는 것. 맞아요. 역시 위해 방지에서 명령할 수 있다. 명령할 수 있다. 그 장소에 있는 사람한테 명령할 수 있다. 요거야 지금. 이렇게. 그래서 21번에는 3번이고요. 근데 현장에서는 별표 치는 게 맞아. 제가 볼 때는 현장에서 이건 별표 치는 게 맞다고. 오케이. 그럼 별표가 지금 5개 되네요. 오케이. 자, 22번. 현장에서 요거는 별표 치시는 게 맞아. 근데 나중에 돌아와서 보면 풀 수는 있는 문제예요. 한번 잘 유추해 보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터무니없는 거 있잖아. 예를 들면 뒤에 자율주행이 나올 거거든요. 그거는 못 풀지. 그거 아예 자율주행은 몰라. 그런 거는 3번이야. 무조건 정답. 오케이? 그런 건 3번이라고요. 모르니까. 근데 이런 거는 여러분이 읽어보다 보면 시간이 한 5분 남았어요. 하면 천천히 읽어보는 거야.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야.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을 잘 지으셔야 된다고요. 제 말은. 22번 볼까요? 자, 22번 이제 무기사용 요건. 22번에 우리 이거 8글자 배운 적 있어요. 형사 무죄, 민사는 유죄 가능. 오케이. 2번 보세요. 형사사건에 무죄가 나면 민사 책임 인정될 수 없다? 민사 책임 인정될 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 너무 쉽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21번에 가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22번은 형사무죄, 민사유죄 제가 당당한데 여기 모르는 분 한 분도 없어. 그러니까 2번 같은 건 너무 쉽잖아. 22번은. 그러니까 빨리빨리 골라내야 돼. 오케이. 자, 23번 경찰 착용 기록 장치. 우리 가는 이제 했던 거죠. 우리가 수사 중일 때 2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범행 전, 후, 그 다음에 증거 보존의 필요성, 긴급성이 선택이 아니라 둘 다 있어야 된다. 둘 다.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경찰 착용 기록 장치 기록하면 중앙 데이터베이스로 언제 보내야 돼? 지체 없이. 그래서 지체 없이 보내야 된다. 이건 맞고요. 여기 30이죠. 30.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기록한 음성 기록은 30일. 수사는 90일. 예, 요건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헷갈리는 거 좀 조심해 주시고. 라는 아까 말했지만 부칙. 그래서 28년 7월 31일까지 요거는 경찰 관서에만 등록하면 됩니다. 시도청에 등록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시도청과 지방해양경찰청이 틀렸고 그냥 경찰 관서에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경찰서에 등록하면 된다. 이렇게 합시다. 예. 그다음에 24번. 자, 112 기본법. 우리가 이제 이것도 정말 연습을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 2번 보시면 2번 한번 보실래요? 뭐가 틀렸어요? 경찰관이 아니라 경찰청장. 경찰관이 아니라 경찰청장.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112 기본법은 계속 그 청장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장난치니까 요걸 조심해야 돼. 이게 아마 8조 정도가 될 거거든요. 한번 볼까요? 책. 112 기본법. 8조 380페이지인데 8조에 4번. 거기도 지금 나왔으니까 비교합시다. 3번하고 4번 주어. 3번 경찰관 동그라미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출입하는 건 누구예요? 현장에는 경찰관이겠죠. 출입하는 건. 그리고 4번에서 두 번째 쪽 오른쪽 보세요. 일정한 구역이라고 돼 있죠. 우리가 이제 그거랑 비슷한 논리네. 경직법에 경찰관서장이 일정한 구역을 접근 및 통행 제한할 수 있다. 똑같은 논리예요 지금. 그래서 일정한 구역을 막으려면 아무래도 청장 정도의 권한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찰청장 등 되나요? 그래서 경찰관하고 청장 등도 좀 비교합시다. 그래서 요럴 때 추가적으로 비교하시면 됩니다. 요럴 때. 요즘은 우리가 봤지만 분명히 이런 세부적인 건 놓치기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런 것만 잘 구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번. 그래서 24번에는 2번이 틀렸고 25번에 자 집시법 한번 볼까요? 25번에 우리 그 집시법에서 한번 볼게요. 국회의사당은 원칙과 예외가 있죠. 이거는 무슨 금지야? 상대적 금지죠. 얘는 원칙적으로는 100m 이내에서 출입이 금지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 있어 없어? 있죠. 확산 우려가 없거나 또는 방해 우려가 없다면 됩니다. 둘 다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만 해도. 근데 이제 거기 문제 보니까 25번에
2번. 국회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고가 틀렸죠. 대규모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는 가능하다. 아니에요. 없고가 아니라 없거나 해야 돼. 없거나. 요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충분히 풀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어느 건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래서 2번 됐고요. 그 다음에 26번은 자율주행인데 정답은 3번이거든요. 이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긴 해요. 상상을 초월. 그래서 자율주행이라는 게 지금 법률이 만들어졌고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율주행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자율주행이 도입이 돼요. 다 이게 머스크 때문이야. 이 나쁜 놈이. 어쨌든 걔 때문에 이제 도입이 되는데 이거는 조금 지금까지의 상식을 초월하는 문제이긴 하거든요. 자율주행은 저도 접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법률도 갓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출제를 한 걸로 봐서는 채용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다 보기는 너무 한계가 있어. 이것도 조항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몇 개 좀 찝어드릴 테니까 그것만 좀 봅시다. 좀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였고요. 자, 27번은 여러분이 여기 책을 한번 같이 봐줘야 돼요. 필기노트 한 번만 보시겠습니까? 필기노트 284. 이 판례를 여러분이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27번이 풀릴 수 있어요. 284페이지에서요. 위에서 2번 판례 있죠. 2번 판례. 그 2번 판례 우리 핵심 어를 뭐로 잡았어요? 우리가 국가 배상을 해주려면 법규에서 그 다음 공익만 규정하면 안 되고 그 다음 사익을 규정해야 된다. 이거를 규정해야 배상을 해준다. 공익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사익을 보호해야 배상을 해준다. 그거를 들고 한번 갑시다. 27번에 1번 보시겠습니까? 공무원한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사회 구성원의 개인의 안녕과 이익 합치면 뭐예요? 사익. 이거 우리 동그라미 동그라미 쳤고 익 동그라미 쳤잖아요. 사익을 위해서 설정된 것이 아니고까지 끊으면 다 배상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여기까지만 봐도 전적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 이거 합치면 공익을 위한 것이라도까지 끊으면 그 다음 줄 예상해 보세요. 그럼 배상할 필요가 없죠. 공익을 위한다면. 근데 마지막 줄 배상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근데 현장에서 읽히려면 요거를 정확히 알아야 돼. 이 판례가 그대로 나온 거야. 오케이? 요거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당시에도 요 판례가 어려워가지고 계속 동그라미 친 거 아닙니까? 동그라미, 이익,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가 배상이 인정되려면 법규에 사익을 보호해야죠. 공익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근데 얘는 지금 반대로 써놨잖아요. 사익뿐만 아니라 공익을 보호해도 배상 책임 인정된다가 아니라죠. 공익은 관련 없다고요. 그 판례예요, 지금. 그래서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 지금. 반대로 나는데 이거 읽힐 수 있겠죠? 요 정도는 여러분이 조금만 힘내 주십시오. 요거는. 자, 28번 갑니다. 그래서 27번에 그게 틀린 거고요. 28번. 우리 28번에 피터의 원리가 뭐예요? 피터의 원리 기억나요? 피터의 원리. 무능력자가 최고까지 승진한다. 피터의 원리. 기억나시나요? 자, 28번에 거기 보면 3번. 구성원은 자기 자신의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승진한 그 무능력 수준까지 도달하게 된다. 이게 할거주의예요? 피터의 원리가 되겠죠. 피터의 원리. 그래서 할거주의가 아닙니다. 할거주의가. 자, 그거 잠시만요. 우리 303페이지. 303페이지. 엮이는 게 몇 번에 있어요? 9번. 보이나요? 여러분 이거는요. 다른 교재에 없는 거 대다수입니다. 이거 9번은 제가 추가적으로 넣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출제가 된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교재,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들었으면 맞춰주셔야 이득을 보는 건데, 이거 여러분 틀리고, 없어서 틀리고, 그러면은 이득을 못 보잖아. 이거는 지금 강해준 픽이에요. 다른 데 없다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간부한 강사들도 못 찍었어요.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제 경험칙에 의해서 지금 넣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출제가 된 거고, 우리 시험에서도 이런 게 딱 나오면 여러분을 맞춰주셔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 꼭 꼼꼼히 봐주십시오. 피터의 원리를 그대로 써 있잖아. 무능력의 한계까지 승진해서 무능한 사람도 구성된다를 지금 28번에 3번에 그대로 복붙해서 할거주의라고 낸 겁니다. 여러분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믿을게요. 됐고요. 29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29번. 자, 이거 정말 연습 많이 했습니다. 국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 관할. 국회에서는 그 다음은
체포 후 의장 지시. 회의장 안에서는 의장 명령 없이는 체포가 안 된다. 그럼 29번에 3번. 경이나 경찰은요, 국회 안에 현행범이 있을 때 지시받고 체포. 일단 틀렸죠. 체포 후 의장 지시. 그래서 틀린 겁니다. 3번. 보이시나요? 예. 30번은 삭제. 이거는 간부 친구들도 아마 찍었을 거예요. 이거. 이런 거 나오면 3번이라고. 이거는 별표예요. 이런 거. 이런 건 3번. 31번. 품목별 예산제도. 자, 우리 어제 했던 겁니다. 품목별하고요. 성과주의 좀 설명해 주세요. 품목별은 개념이 뭐야? 대상 곱하기 가격. 물품별로 가격을 정해 놓는 거고. 성과주의는 사업별로, 업무별로. 이거 할 수 있죠, 이거? 자, 그러면 31번에 4번 보시겠습니까? 품목별을 묻고 있잖아요. 4번. 어떤 단어가 보이세요? 그렇죠. 업무에 중점을 둔다. 이거는 성과주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업별 예산제도, 업무별 딱 구분 짓는 게 성과주의 예산제도 아닙니까? 그래서 틀렸죠. 4번. 나머지 좀 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31번에 3번. 예산 운영이 쉽고. 어떤 게 떠오르세요? 왜 품목별은 쉬워요? 작성이 쉬우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어릴 때 그 용돈기 입장 막 설명드리면서 쉽지 않냐 했던 거 그 부분이고요. 회계 책임이 명확하다. 왜 명확해요? 가격이 정해져 있어서. 그러니까 통제가 쉽죠. 2번. 어떤 항목에 지출했는지 밝혀주죠. 왜요? 항목별로 가격을 정해놓으니까. 1번. 품목별로 예산을 배정한다. 맞죠? 품목별로. 그러니까 품목별. 그러니까 요거는 4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32번. 32번에 우리 1번은 정말 어렵게 나온 건데요. 이런 거는 여러분이 별표 쳤다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어. 한번 소거 해볼까요? 소거. 자, 2번. 무기소지 이거 공개예요? 비공개요? 비공개. 왜 비공개라고 했어? 개인정보잖아요. 이것도 정신문제니까 비공개. 3번. 자, 회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니 및 회수의 해자 여부를 심의한다. 이 무기소지 적격심의위원회가 뭐는 거야? 해제할지 소지 보관할지 그거를 심의하는 위원회. 3번 고르는 사람은 없겠죠 설마? 그 다음에 4번. 특이한 것 빼고는 다 뭐? 제가 좋아. 정답 1번. 그러니까 이거는 1번은 여러분이 못 보던 질문 맞아요. 근데 현장에서 이거를 별표 쳤다가 그럼 여기까지 별표가 한 7개 아닙니까? 다시 돌아갔을 때 요 정도는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건 할 수 있어 충분히. 1번은 근데 1번도 나왔으니까 보세요. 1번. 여기 무기소지 적격심의위원회 우리가 민간위원회 안 했는데요. 나왔으니까 왜 넘겨? 나왔으니까 봐야지. 민간위원회는 총포 도검 화약류 분야의 전문성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 심의위원회는 뭘 심사하는 거예요? 정신 문제를. 그러니까 정신건강 전문 분야 이렇게 해야 돼. 총포 도검 화약류 분야가 아니라 정신건강 전문성 이렇게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성.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가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총포 도검이 아니라. 이건 나왔으니까 이제 다음 달에 나와도 요거는 꼭 맞춰주십시오. 우리가 다룬 거니까 지금 꼭 해주십시오. 현장에서 요거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33번을 위해서 거기 쓰레기통 모델 좀 봅시다. 이거 하나만 보면 해결돼요. 33번을 위해서 쓰레기통 모형 하나만 볼게요. 쓰레기통. 페이지는요. 318페이지. 319 했네. 319. 우리 319에서 쓰레기통 모델을 의 정도만 이제 잡았는데 밑에도 좀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의 2개 잡았죠 우리가. 자, 문제 해결 참기가 떠다니다가 정책이 우연히 결정된다 이렇게 했고요. 밑에 특징 보세요. 쓰레기통 모델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연히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밑줄 정상적인 권위 구조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쓰레기통 모델은요 어떤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떠다니던 게 우연히 만나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권위 구조도 없고 당연히 보통은 대학 동아리에서 많이 한다고요. 서로 서열이 없다는 얘기예요. 권위 구조도 없고요. 그리고 규칙도 작동하지 않는 그러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합리적인 사고는 서열이 딱 있어가지고 결정하는 거죠. 회의를 통해서. 근데 얘는 모든 게 그냥 우연히 결정되는 겁니다. 대학 동아리에서 그냥 규칙 없이 서열 없이 그냥 대등한 관계에서 우연히 결정되는 거. 그래서 정상적인 권위구조, 결정 규칙 이런 게 작동하지 않는 그러한 모형입니다. 자, 그러면 쓰레기통 모델 한번 보세요. 33번. 지금 가하고 나가 지금 필기노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 합리적인 과정이 부정되고 나, 불확실성한 심한 혼란 상태에 있으며 정상적인 권위구조와
결정규칙이 작동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쓰레기통 모델. 다는 약간 어렵게 나왔으니까 몰라도 괜찮고 다는. 오케이? 그럼 이제 이런 걸 풀 때는 보세요. 나에서 우리가 불확실성과 혼란이라는 단어가 일단 보여야 돼. 불규칙적으로 막 떠다니다가 우연히 결정하는 거죠. 그럼 우연이라는 말이 없어도 밑에 이제 매칭을 해보라고요. 합리 모델. 일단 가가 있으니까 합리 모델 고른 사람이 이상하겠죠? 최선을 결정. 3번은 뭐야? 만족 모델. 만족 수준에서 결정. 점중 모델은 기존 코스를 바탕으로 결정. 쓰레기통 모델은 다 떠다니다가 우연히 결정. 그러면 아무래도 2번으로 손이 가야 맞다 이거예요. 오케이? 근데 나왔으니까 그 특징 부분까지. 그러니까 얘는 정상적인 권위 구조랑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뭐 어떻게 떠다니다가 우연히 결정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십시오. 이렇게까지. 자, 됐고요. 그 다음에 34번. 이제 34번에서 실력이 갈려지는 겁니다. 이거 연습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우리. 이거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지금. 34번. 이거는 여러분이 해주셔야 돼요. 내용이론을 고르라고 했죠? 거꾸로 그 과정이론을 지우면 되겠네? 그죠? 지어보세요. 우리 과정이론 두 문자. 학, 목, 기, 형, 특기성. 기는 또 뭔데? 기, 만, 통로. 그렇죠. 어디 지으면 될까요, 일단? 다 지으면 되겠죠? 이거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그렇죠? 라 지으면 되겠죠? 공정성이 형평성이라고 했잖아요. 그거 같이 써자고 했잖아요. 이게. 요 정도 할 수 있겠죠? 요 정도? 이거는 어려운 문제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해주셔야 돼요. 꼭 시험장에서. 요거는 해주시길 정말 믿습니다. 그 다음에 35번. 우리 35번에 우리 나왔으니까 한번 볼까요? 뉴욕 25구역, 캔자스, 그 다음에 뉴왁시, 플랜트. 자, 뉴욕 25구역 어떻게 돼요? 일단 범죄가 많아서 그 다음 순찰을 늘렸더니 그 다음 범죄가 감소했더라. 두 번째, 얘는 무슨 순찰? 차량 순찰을 했는데 이제 범죄도 그대로고, 그렇죠? 심리도 그대로였다. 이거 하나씩 한번 볼까요? 일단 2번, 캔자스시의 순찰을 통해 차량 순찰을 증가해도 감소하지 않았고요. 그대로잖아. 시민의 안전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 그대로였다. 그럼 여기는 O야 X야. O 치셔야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난선 순찰을 얘기했어요. 우리 정선 순찰이라는 거 배웠고요. 난선 순찰 배웠습니다. 정선 순찰은 정해진 노선을 순찰하는 거였고, 난선은요, 그냥 불규칙적으로 마음대로 순찰한다. 자, 그랬을 때 장점은 예측이 어렵다. 단점은 통제가 어렵다. 갑니다. 3번, 난선 순찰은 불규칙으로 이루어져서 범죄자 경찰 순찰에 대한 예측을 교란해서 예방 효과를 증대할 수 있다. 맞죠? 여기까지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자, 워크 하면은 안석, 안, 서, 억 딱 되죠. 자, 그러면 봅시다. 2번, 3번, 4번에서요. 모르는 문구나 모르는 문장이 하나도 없죠. 퍼펙트하게 다 알고 있죠. 그럼 1번 보세요. 1번에서 여러분이 모르는 문구가 보일 거야, 아마. 도보순찰 뉴욕시 이거 맞나요? 여기는 맞죠? 도보순찰 경찰관들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감소와 경찰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 형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뉴욕시 설명해 주세요. 우리 어떻게 했어요? 뉴욕시. 얘는 무슨 순찰? 도보순찰. 그 다음 범죄는 그대로였는데 주민 심리는 안정을 줬죠. 그럼 보세요. 자, 1. 뉴욕시는 도보순찰. 여기까지 맞나요? 맞죠? 그 다음에 경찰관들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경찰관들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설명해보세요. 내가 뭐라고 설명했는데 이거를. 이거 알고 있어요? 확실히? 이 부분 여러분 모를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안다고 착하면 돼. 경찰관들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나가 설명해보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안다고 막연히 착각하지 마시고 설명을 해보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설명이 안 되죠 지금.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감소와 경찰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 그러니까 주민들이 두려움을 감소했고요. 그리고 경찰한테 우호적인 태도에는 영향을 미쳤다. 주민들이 심리에는 영향을 미쳤다. 이 부분은 주민들은 안전하다고 느꼈다. 설명이 가능하죠. 네, 거기 보니까 경찰관들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서 이거는 여러분이 몰라요 지금. 안다고 착각하지만 설명해봐라 하면 뭔지 모르잖아요. 이 부분은 안 배웠다는 얘기지. 모른다는 얘기지. 틀린 문장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지. 이거는 모르는 문장이야. 그냥 이 사람이 억지로 쑤셔 넣은 거예요. 경찰관들의 태도에 변화가 있었어요. 얘들은 이제 도보 순찰을 할 때는 계속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2시에 몇 소방수차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토대로 이제 효과성을 평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관들이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했다고. 그런 태도에는 변화가 있었는데 억지로 문장을 넣어놓다 보니까 헷갈리는 문장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자, 이런 걸 풀 때 이제 우리 시험에 보세요. 이번 시험에도 분명히 이렇게 나올 건데 지금 35번 같은 거 접했을 때 1, 2, 3, 4를 읽으면 다 맞는 것 같잖아. 그러면 밑줄을 그어보라고요. 이거 내가 아는가 모르는가. 그러니까 이거 이제 별표 치겠죠. 그럼 이제 별표 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아까 자율주행 같은 거는 3번이야. 그거는 읽으면은 손해고 이거는 분명히 알잖아요. 분명히. 그러면 왔을 때 2번 다 아는가. 문장 거봐. 알아. 3번도 알아. 4번도 모르는 문장 없어. 1번 아는가. 도부손책까지는 맞아. 옆에 설명을 해보는 거야. 순간적으로. 모르는데 이거 뭔 소리야? 모르는 거야. 그럼 1번으로 손이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금 1, 2, 3, 4가 다 맞다라고 착시가 일어나요. 분명히. 근데 1번으로 손이 가야 된다고. 1번으로. 막연히 고르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돌아왔을 때 두세 개 충분히 풀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샤프로 밑줄 거보면서 한번 보세요. 그 현장에서 빠르게.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실력이 갈리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해내 주셔야 돼. 이런 거를. 이거 여기서 실력이 갈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6번. 자, 여기 36번부터 지금 7, 8, 9, 10 이게 지금 강론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 A랑 A급에서 벗어나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이 필기노트에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일단 36번. 자, 실종아동. 제가 물어볼게요. 장기 실종아동이 뭐예요? 접수 48시간. 그러니까 다 보실래요? 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탈이라고 돼 있죠. 접수 48시간. 그러니까 다 틀렸겠죠. 두 번째, 여러분 가출이는 뭐예요? 신고당시. 아동등은요? 실종당시. 가출이 신고당시죠. 실종당시라고 돼 있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요 정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37번. 자, 우리 보안관찰법. 제가 남북교류법하고 북한이탈을 특 A로 꼽았고 보안관찰까지로 A로 꼽았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좀 뺐고요. 보안관찰법에서 보세요. 자, 형법상 해당하지 않는 거 뭐예요? 내일, 전. 군형법상 해당하지 않는 거. 단. 국가보안법상. 반찬회, 불통무기. 이렇게 있죠. 우리 일반 이적죄는 형법에만 있어요? 군형법에도 있어요? 군형법에도 있다고. 오케이? 일단 여기가 해당하지 않는 거고 나머지 다 해당하는 거. 자, 그러면 37번에 2번. 군형법상 일반 이적죄는 여기에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가 해당하지 않는 범죄. 그러면 군형법상 일반 이적죄는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해당하는 범죄. 오케이?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여기 해당 안 하면 다 해당하지 않는 범죄. 여기가 해당하지 않는 범죄. 해당하는 범죄. 오케이? 네. 그래서 요거는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마약 37번 2번이었고요. 38번에 자, 나 한번 잘 보세요. 어제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우리 양주 생각하면 쉽다고 그랬죠? 양주 강력하다고 했잖아. 맛있고 비싸고 계속 먹고 싶어. 의존성 있는데 다음날 올 때 깔끔해. 금단 증상은 없다. 왜? 강력하니까. 강력한 건 뭐가 있는데? LSD. 우리 연상 계속 했던 거 아닙니까? LSD, 레시백 효과. 레시백은 소량 강력해서 먹지 않아도 환각이 나타난다. 강력하다. 양주. 이렇게 연결했죠. 그렇게 일부러 했던 거거든요. 그럼 38번에는 손이 4로 가셔야 되겠죠. 자, 39. 우리 두 문자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비자는 뒤에 한번 볼까요? 뒤에. 외사경찰 보세요. 우리 외사경찰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놀라운 마법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거기 561페이지. 거기 동그라미 쳐져 있죠? 나머지 막 지운 거 사이에 동그라미 쳐져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자, 연예인 I, U. 그렇죠? 연예인 I, U. 영어는 이투스. 갑니다. 39번, 2번. 2번에서 어떤 단어가 보이셔야 돼요? 두 번째 줄에 연예인 보이네? 그러면 이 6가 와야죠. 6, 이투가 아니라. 요 정도 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얘네 4번이 복수 정답이에요. 이거 출제자가 잘못 냈어요. 밑에 FU 결혼 비자는 사실혼도 포함이에요. 근데 출제자는 2번으로 의도하고 냈는데 4번,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제 우리 간부 시험의 묘미. 이제 매년 한 문제씩은 이렇게 인간미가 딱, 어쨌든 뭐 좋은 거죠. 복수 정답. 인간미죠, 인간미. 실수할 수 있죠. 사실은도 포함입니다. 근데 그거를 좀 잘못 내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0부차, 우리 텔에서 스톡홀름하고 그게 있었는데, 리, 범, 질. 리마 증후군 리 밑에 범, 질. 그러면 1번에 리, 테러, 범, 이, 인, 질에 이렇게. 그러면 자, 여기까지 잠깐만. 여기까지 해서 별표 지금 대략 몇 개였어요? 대략 한 7, 8개 지금 손 못 대는 거고. 그럼 뭐 다 안다는 거로 가정 안 하고 뭐 한 3, 4개 또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떠올려 보면 여기까지 별표가 대략 7개에서 8개. 근데 여기서 5개는 아예 손도 못 대는 거 있었고, 막 자율주행하고 이런 거부터 아예 손도 못 대는 게 있었고, 조선시대까지. 나머지 2, 3개는 다시 와서 보면 그래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왜냐면 보기가 4개인데 3개는 확실히 알잖아. 그래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좀 헷갈리는 것도 있을 거니까 그게 한 3, 4개 잡고, 뭐 인권이나 이런 거 헷갈릴 소지가 있으니까 다 합치면 한 12개, 13개 되잖아요. 이렇게. 자, 그럼 냉정하게 나머지 문제들 난이도 어때요? 솔직히 안 어렵잖아. 까놓고 얘기해서. 그죠? 어려워요? 안 어렵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28개는 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은 빨리 28개 딱딱 풀어야 돼.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번 같은 거 막 살해 있잖아. 거기에 얽매이면 22번 너무 쉽잖아요. 그거를 또 못 풀어버려. 그러니까 일단은 어렵다 싶은 거는 따다다다다닥 별표 치고 딱 넘어가야 돼. 그리고 28개 해결하고 돌아오셔서 여러분이 이거 세네개는 아는데 헷갈리는 것들을 고민 먼저 하고, 그리고 7, 8개 중에서도 아까 2, 3개, 4개 중에 하나는 아예 몰라. 근데 3개는 좀 알 것 같아.를 고민하고, 그리고 시간 남으면 해석해보고 안 남으면 산삼산삼 이렇게 찍는 거죠, 이거는. 그러면 고득점이 나와요. 그러면 이번에도 항상 매 시험에 고득점 나오는 분들이 여기 이렇게까지 이렇게 맞아. 이거를 이제 다 맞고 여기까지 해가지고 한두 개 더 맞아. 여기서 한두 개가 나가. 이거는 이제 풀 수 있는데 헷갈리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가 문제인데 8개에서 한 번으로 밀어요. 25%는 무조건 맞죠. 40%도 아닙니까? 2개는 무조건 맞는 거예요. 사실 까놓고 진짜 재수 온 붙지 않은 한 한 번으로 밀어도 2개는 맞는 거예요. 무조건 맞는 거야. 100% 이거는. 8개에서 여러분 2개는 무조건 맞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6개 나가는 거지. 여기서 한두 개 나가는 거지. 이렇게. 여기는 다 이제 맞는 거 다 하는 거니까. 그러면 80까지는 나올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난이도가 어려워도 80까지는 찍을 수 있고, 만약에 관운이 터졌다. 그러면 한 85 맞는 거고, 한두 개 더 맞으면. 그렇게 맞는 거예요. 이번 2차가 이럴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잘 보세요. 이번 2차 보면 여기 앞에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앞에. 우리 26번 볼까요? 이런 터무니없는 거. 그죠? 빨리 별표 쳐야 돼요. 멘탈 관리 잘하세요. 정말로. 이런 거. 26번 같은 거. 그리고 30번 같은 거. 이런 거는 보자마자 빨리빨리 별표 쳐야 된다고. 이런 거는. 그리고 21번 같은 거. 빨리 별표 치시는 거고. 그리고 와서 앞에 12번 같은 거. 그리고 8번 같은 거. 6번은 그냥 별표 친다고 당연히 가정하고, 6번 같은 거. 뭐 공부가 돼 있으면 플러스인 거고, 그냥. 그것도 별표 치는 거고. 그리고 1번 같은 거. 그리고 2번 정도. 이렇게. 요런 게 이제 빨리빨리 별표 치고 넘어가야 되는 거야. 오케이? 여기 1번, 2번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풀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빨리 별표 치고 넘어가는 거야. 모르잖아요. 냉정하게 가 모르죠, 1번에. 2번도 보고 아는데 안 보이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빨리빨리. 이번 시험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거꾸로 얘기해서 뒤에 강론하고 너무 쉬웠잖아요. 터무니없이 쉬웠죠. 접수 48시간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신고 당시. 그러니까 뒤에 이거를 여러분이 여기서 얽매이다 보니까 뒤에를 못 푸는 거야, 항상. 그럼 뒤에 강론이나 이걸 쉬운데도 다 틀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번 시험도 분명히 한 6개 정도는 터무니없는 게 나올 거예요. 그냥 보지도 마. 빨리 별표 쳐, 이렇게. 헷갈려? 그냥 빨리 별표 쳐. 헷갈리면. 이렇게. 나머지는 안 헷갈릴 거니까. 나머지 안 헷갈리는 게 좀 많았잖아요. 그렇게 전략을 짜고 가셔야 돼요. 그거를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을 꼭 하십시오. 이거 제가 백날 얘기해봐야 의미 없거든요. 이제 한 달 동안 매일 주무시기 전에 시험지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별표 치는 장면을 상상하시라고, 이렇게. 그러면 현장 가서 그게 도움이 될 거예요. 나머지 형사법하고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험 이렇게 고득점 받을 필요도 없어요,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요 수준이면, 물론 간부니까 뭐 워낙에 운 튀인 사람, 뭐 미친 새끼만 해가지고 90은 나올 수 있어. 간부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거는 사람이 많은데 조금 뽑다 보니까. 근데 이 정도 난이도로 한 75면은 상당히 고득점이야.
솔직히 말해서 75면 고득점이라고 그게. 그러면 이제 우리 채용에서는 최상위권에 들어갈 거야 아마 75점 정도면. 근데 그거 75점 맞으면 이렇게 하면 충분히 맞아. 그래서 이렇게 좀 연구 좀 해보십시오. 이걸 계기로. 오케이.